자, 지질 구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 자, 지질 구조. 습곡, 단층. 이런 걸 지질 구조랍니다. 첫 번째로 습곡. 여러분, 습곡이 뭐죠? 습곡이 우부 있는 거. 아니, 지층이 이렇게 휘어진 걸 말하잖아. 구부러진 것. 그래서 지난번에 습곡 산맥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렴 경계수로 부딪히면서 지층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거대한 산맥을 만드는 거잖아. 이게 바로 습곡. 습곡은 힘을 받을 건데, 자, 횡압력. 압력이 뭐죠? 누르는. 근데 가로 방향으로 양쪽에서 눌렀다 그 말이야. 이게 횡압력이야. 그래서 지층이 휘어진 구조. 이걸 습곡이라고 한다. 네? 자, 그러면 습곡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층이 휘어져 있는데 위로 볼록한 부분도 있고 아래로 오목한 부분도 있잖아, 맞지? 그걸 말합니다. 참고로 습곡의 구조 배사라는 것은 배자가 무슨 배자일까? 등배야. 일반 등이 약간 굽어 있잖아, 맞지? 그래서 배사는 위로 볼록한 부분을 배사라 그럽니다. 우리가 백넘버를 다른 말로 배번이라 하기도 하지. 등번호. 배번이란 말 쓰기도 해. 자, 그리고 반대 향사. 향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오목한 부분입니다. 이걸 향사라고 한다. 그런데 조심할 게 이거는 지층을 말하는 거지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니야. 지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층입니다. 지층에서 지층이 휘어져 있는데 위로 볼록한 부분, 아래로 오목한 부분.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자, 위로 볼록한 부분, 이 부분이 뭐라고? 배사. 아래로 오목한 부분은 향사. 자, 유성아. 자, 밑에 이 그림에서 A가 배사야, B가 배사야? 여기서 약간의 반전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갈게. 자, 지금 배사와 향사는 지층이 휘어진 구조야. 지층만 보세요. 지형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지형이 A 같은 경우 위로 볼록하더라도 밑에 있는 지층을 보게 되면 뭐야? 아래로 오목하죠? 지층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바로 향사, B가 바로 배사가 되는 거지. 됐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형이 아닙니다. 지층의 휘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자, 넘어갈게. 자, 습곡축. 습곡의 축이 뭐냐면 가장 많이 휘어져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습곡의 중앙의 축인데 습곡 중앙이 바로 가장 많이 휘어진 곳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휘어진 곳의 그 축을 우리가 습곡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휘어진 곳은 실제 봐봐. 오른쪽 그림 봤을 때 배사가 있는 곳, 향사가 있는 곳, 배사의 중심, 향사의 중심이 가장 많이 휘었지? 여기가 바로 습곡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사의 중심, 향사의 중심이 바로 습곡축이 됩니다. 자, 근데 봐봐. 실제 지금 여기 지층이 몇 개죠? 지층이 2개로 보이잖아, 맞지? 근데 실제로 이 파란색과 주황색이 있을 때 이게 한 번에 쌓입니까? 파란색 한 번에 콱 쌓이나? 아니지. 실제로는 아주 얇게 겹겹이 쌓이는 거잖아. 그러면 실제로는 이 2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지층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 각 지층의 습곡축이 계속 쭉 많겠죠? 엄청나게 많겠지? 그러면 이 습곡축을 쭉 연결하면 선을 쭉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면이 되죠. 면이 되지. 자, 선 쭉 연결하면 면이 될 거잖아. 맞나? 그래서 습곡축을 연결한 이 면을 뭐라 부르냐면 이걸 습곡축면이라 그럽니다. 축면. 축을 연결해서 면 만든 것. 됐나? 자, 가볼게. 자, 그래서 가장 많이 휘어진 곳이 바로 배사의 중심, 향사의 중심이니까 일반적으로 배사축, 향사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근데 잠깐만. 근데 배사축과 향사축이 있는데 지금 2학년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 묻진 않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근데 3학년쯤 되면 이 단어들이 나와. 그래서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돼. 별거 없잖아, 맞지? 자, 넘어갈게. 자, 습곡축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습곡축의 면은 습곡축을 쭉 연결한 면. 선들을 쭉 연결했더니 면이 되는 거지. 자, 날개 별거 없습니다. 자, 경사졌기 때문에 습곡축 중심으로 양쪽에 경사진 면을 날개라 그럽니다. 별거 없죠.
자, 습곡축이 있다면 양쪽 날개를 경사지에 있는 것을 날개라 부른다. 자, 그러면 습곡의 종류. 아까 경사습곡, 정습곡, 횡화습곡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습곡은 정이란 말은 발을 정자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됩니다. 자, 내용은 좀 긴데 수평면에 대해서 습곡축 면이 거의 수직인 습곡을 정습곡이라고 한다. 자, 말들이 계속 좀 반복돼서 나중에 그냥 땡땡으로 표시할게. 자, 이런 겁니다. 그림을 보면 자, 지금 수평선, 수평면이 있을 때 자, 지금 습곡축 가장 많이 휘어진 곳이 있죠? 습곡축 면을 형성했을 때 이게 거의 수직이라는 거지. 이게 정습곡. 자, 정습곡. 근데 정습곡 말고 경사습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봐봐. 이게 거의 똑바로 서 있는 이 상태야. 이게 정습곡. 근데 약간 이게 기울어 있으면 이게 경사습곡. 됐나? 근데 이게 많이 누워 있으면 이게 경사져 가지고 많이 누워 있으면 여러분 눕는 걸 뭐라 부르죠? 한자. 와신상담 아십니까? 와자가 뭐지? 누울 와자. 그래서 이게 완전 누워 있다 이 말이지. 횡화습곡. 횡은 가로로 누웠다. 옆으로 가로로 누웠다 그 말이야. 자, 갈게. 자, 그러면 경사습곡은 자, 위에 말동일합니다. 그냥 땡땡으로 합시다. 말동일에 땡땡. 자, 기울어진 습곡. 수평면에 대해서 습곡축 면이 당연히 경사져 있는 것.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지금은 습곡축 면. 면의 단면은 선으로 나타날 거잖아. 맞지? 선만 표현했습니다. 수평면에서 자, 단면 수평선. 습곡축 면의 단면 자, 지금 선으로만 표시했다. 경사지다 그 말이죠. 자, 근데 횡화습곡은 횡화 가로로 누웠다 그 말이지. 거의 나란한 것. 옆으로 누워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실제 이거보다 더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 걸 말한다. 원래는 각도의 범위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뭐 지원에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모양만 가지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단층. 자, 용이야. 단층이 뭐지? 층이 어떻게 된 것? 갈라진 것. 단자가 절단. 맞지? 자, 그러면 원래 층이 원래 갈라진 거 있죠? 우리 전리란 것도 알잖아. 맞지? 그래서 전리와 단층 차이가 뭐냐면 둘 다 끊어진 건데 전리는 끊어지기만 한 거고 근데 얘는 끊어지고 이동까지 한 거고. 됐나? 그래서 암석에 또는 지층에 힘이 작용해서 암석이 끊어지고 이동까지 있는 걸 단층이라 그럽니다. 전리는 끊어지기만 한 거고 금만 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단층의 구조, 습곡의 구조처럼 단층의 구조되어 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단층면. 절단된 면을 단층면이라 하지. 자, 절단면을 단층면이라고 한다. 자, 끊어진 면. 자, 그러면 단층면 이겁니다. 지금 요 해가지고 지금 잘라진 게 이렇게 잘라질 거잖아. 맞지? 이거 단층면이라는 거지. 별거 없죠? 자, 두 번째. 자, 상반, 하반. 자, 잠깐만. 이거 설명하고 올게. 자, 상반이 뭐냐면 단층면이 있으면 면 위에 실려 있는 애를 단층면이라고 그래요. 자, 상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이죠. 수직적으로 위아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수직으로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단층면에 대해서 면 위에 실려 있는 애를 상반, 아래쪽 애를 하반. 됐나? 자, 그래서 왼쪽이 상반, 오른쪽이 하반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상반은 단층면에 대해서 위에 있는 것. 하반은 단층면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는 것. 이걸 우리가 하반이라고 한다. 하반은 지금 그림상에서 오른쪽. 자, 두 번째. 자, 단층의 종류. 아까 했던 겁니다. 정단층, 역단층, 변환단층. 자, 정단층. 자, 이게 전단층입니다. 정단층. 자, 정단층 봐봐. 이렇게 단층이 형성되려면 양쪽에서 당긴 것일까 아니면 양쪽에서 민 것일까? 이렇게 단층 만들어지려면 양쪽이 당긴 걸까 아니면 양쪽에서 민 걸까?
밀었다? 네. 보통 밀죠. 저렇게 되죠. 보자. 이상하네. 요 파란색하고 요 초록색 원래 붙어있던 거 아니야? 원래 같이 붙어있던 지점이지. 가까워진 거야, 멀어진 거야? 그럼 뭐 한 거야? 당긴 거지. 이 친구도 왜 이래? 이거 서로 멀어진 것, 이거는 당긴 것. 참고로 당기는 힘을 뭐라 불렀죠? 인력 말고 장력이라고 합니다. 장력. 그래서 이거는 장력에 의한 것. 양쪽에 당겨서 된 것. 장력에 의한 것이다. 자, 그래서 장력은 양쪽에서 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한다. 장력과 이와 대비되는 게 횡압력. 잘 나옵니다. 자, 참고로 상반. 상반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이죠? 단층 면상 위에 실려 있는 걸 말하지? 수직적으로 위아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자, 그럼 이 상반이 올라갔어, 내려갔어? 내려갔죠. 조심해야 돼. 그림을 안 보고 용어만 들었을 때 정습곡, 그 말에 꽂히면 당연히 상반이 위로 올라갈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지. 아니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반이 오히려 내려갔고 하반이 오히려 올라간 구조를 가진다. 정단층은 상반이 오히려 아래로 당겼기 때문에. 자, 양쪽에서 당겼단 말은 여러분들 판의 경계에서 당긴단 말은 서로 가까워진 것, 멀어지는 것? 멀어지는 것. 무슨 경계? 발산형 경계. 그렇지. 자, 이거는 발산형 경계와 연관된 거죠. 발산형 경계에서 잘 발달합니다. 자, 두 번째 역단층.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힘일까? 민것, 횡압력. 자, 지금 봐봐. 오히려 상반이 밀려 올라갔잖아, 맞지? 이렇게 밀려 올라가려면 양쪽이 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어 올린 것. 이거는 횡압력. 횡압력은 압력은 누르는 것, 가로 횡자, 가로 방향으로 누르는 것. 양쪽에서 민 걸 말합니다. 이걸 횡압력이라고 한다. 자, 정단층의 반대입니다. 상반은 오히려 올라갔고 하반은 내려갔죠. 하반은 밑으로 내려갔다. 수직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더라. 자, 양쪽에서 서로 밀면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가까워지는 것. 접근하는 거지. 무슨 경계? 수렴형 경계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수렴형 경계에서 잘 발달합니다. 참고로 수렴형 경계에서는 횡압력이 작용하니까 역단층이 생기거나 또는 지층이 휘어지는 습곡. 둘 다 가능하죠. 자, 마지막으로 그림 보고 갈게. 자, 이건 무슨 단층? 정단층. 지금 보면 요 회색 띄고 있는 것 돼 있죠? 단층 면 있고 상반이 오른쪽 왼쪽? 왼쪽인데 밑으로 내려갔지? 자, 이거는 오른쪽이 상반이죠? 상반 어떻게 됐어? 올라갔지? 이건 역단층이지. 양쪽에서 민 것. 자, 이거 역시 역단층. 자, 마지막 주향 이동단층.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기서 주자가 뭐냐면 달릴 주자입니다. 자, 이런 거야. 지층이 있으면 지층이 쭉 뻗다 보면 지평선과 만나겠죠? 만나면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만들어지지. 이 선을 주향이라 그래. 지층이 달려가는 방향을 주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수평 면상에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주향 이동 단층은 수평적으로 움직여서 생긴 단층을 말해. 됐나? 여러분들 우리 양쪽에 서로 어긋나서 이렇게 엇갈리면서 움직여서 끊어진 거 있지? 무슨 단층? 변환 단층. 이것도 주향 이동 단층이지. 됐죠? 자,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자, 가봅시다. 마지막.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전단 응력이 작용한다 말했어. 이 말은 그냥 비트는 힘입니다. 일단 용어로 써볼게. 자, 전단 응력. 그림은 그릴 필요 없이 설명을 좀 할게. 자, 전단 응력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그림처럼 있는데 요게 딱딱한 놈이라면 내가 밑에 요 위에 판만 딱 잡고 움직이더라도 다 갈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게 말랑말랑한 유체라면 내가 위쪽 면만 딱 잡고 이렇게 민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말랑말랑하면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겠지. 맞나? 그러면 위쪽 면은 내가 힘을 줘가지고 지금 여러분 봤을 때 어느 쪽 이동했습니까? 오른쪽으로. 근데 밑에는 버티고 있잖아. 밑에는 잡고 있잖아. 마찰력 때문에. 잡고 있는 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밑에는 어디로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반대로. 왼쪽으로. 그러면 위아래가 서로 반대로 힘을 받는 것처럼 작용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수직 면에 대해서 이렇게 엇갈리게 힘을 받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걸 그냥 평면에 보더라도 마찬가지지. 수평 면에 대해서 서로 엇갈리게 힘 받는 것. 됩니까? 같은 원리지? 이거는 수직적으로 모습을 표현한 거고, 다시 말하면 전달 능력 위에서 내가 이 윗면만 잡고 밀게 되면 이게 유체라면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반대편을 힘 잡는 것처럼 작용된다. 결과적으로 수직 면에 대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된다. 됐나? 뭐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 정도 그냥 수평으로 힘 받았다 생각하시면 돼. 수평으로 엇갈리게 힘을 받았다. 자, 그림 이렇게 수평적으로 현재 보면 서로 어긋나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절단면이 지금 수직이잖아, 맞지? 수직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비스듬하게 잘릴 수도 있어. 어쨌거나 움직이는 건 수평으로 움직이는 것. 엇갈리게. 자, 서로 엇갈리니까 우리 보존형 경계 맞겠죠? 그래서 얘는 보존형 경계에 잘 발달한다. 바로 변환단층. 보존형 경계. 강원도. 자,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 발생했잖아. 원래 지진에서 떨림의 정도를 진도라 그러고, 실제로 지진이 내고 있는 총 에너지를 규모라 그럽니다. 근데 규모를 보게 되면 경주 지진이 5.8, 포항이 5.4야. 근데 피해는 포항이 좀 더 컸습니다. 움직인 양상인데 경주 지진은 어떻게 움직였죠? 평행하게. 이게 무슨 지진이지? 무슨 단층이야? 주향 이동 단층. 근데 위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으로 움직인 것도 있지만 또 주향 이동 단층도 있지만 뭐도 있죠? 상반이 오른쪽이 왼쪽이야. 상반 왼쪽이죠? 상반이 올라갔어 내려갔어? 올라간 거. 양쪽에서 민 것. 횡압력이지. 이거는 역단층의 움직임까지 같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현재 피해가 더 컸습니다. 참고로 5.45, 5.8 큰 차이 안 나 보이지? 참고로 규모 1이 얼마큼 차이냐면 떨림은 10배 차이 납니다. 진동은, 진폭은. 근데 일본 지진 얼마인 줄 알고 있나? 9.0이었어. 그럼 우리 거를 6이라 준다면, 이걸 6이라 준다면 6보다 작지만 그러면 규모 얼마 차이나? 3이니까 1000배 차이 납니다. 진동이 1000배. 근데 일본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발생해서 전달된 거였지. 그래서 그 정도인 거야. 바로 거기 본토에서 바로 그렇게 일어났다면 그건 끝장나는 거지. 자, 세 번째로 전리. 자, 전리. 전리와 단층의 차이는 둘 다 어쨌거나 끊어진 거잖아, 맞지? 절단된 건데 단층 같은 경우에 절단된 이후에 이동이 있는 거였지. 근데 전리는 그냥 갈라지기만 한 겁니다. 암석이나 지층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동은 없는 상태. 만약 이동했다면 단층. 그래서 양쪽이 상대적 이동이 없더라. 근데 단층과 전리의 차이다. 참고로 리라고 붙어 있는 건 다 선 구조라 그랬죠? 층리, 옆리, 전리. 자, 그러면 종류는 우리가 두 가지 배웠는데 역시 두 가지만 제시할 겁니다. 바로 판상전리와 주상전리. 자, 판상전리는 말 그대로 판상, 판의 모양, 가로 방향으로 주로 잘 절단되는 거 말했지? 자, 그래서 원래 지하 깊은 곳에 있다가 주로 심성암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원래 지하 깊은 곳에 있다가 이게 융기하고 그 위에 실려있던 애들이 풍화침식으로 제거가 되면 누르고 있던 압력이 제거가 되면서 결과적 전리가 발달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주로 지하 깊은 곳 있던 암석, 주로 심성암, 대표적인 암석이 화강암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화강암들 주로 언제 만들어졌죠? 신생대? 중생대였지. 현무암이 주로 신생대. 화산활동이 주로 신생대 분출이. 자, 주로 심상암이었고 결과적으로 주변 압력이 제거되면서 압력이 낮아지면서 판 모양의 전리가 형성되더라.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무슨 산? 자, 일단 북한산, 불암산, 자, 강원도에 설악산, 또 12,000봉 금강산. 그렇지. 자, 거대한 암석들 있잖아, 맞지? 자, 두 번째로 주상전리, 주상, 기둥주장. 자, 지표로 분출된 용암들이 냉각되면 수축하게 될 것이고 수축하는 과정이 서로 끌어당길 거니까 갈라짐이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육각이나 오각 기둥의 기둥 모양들이 만들어진다. 자, 판상전리, 특히 판상전리 중에 특히 얇은 것 뭐라 불렀죠?
얇게 벗겨지는 걸 박봉 이야기하면서 박리 그랬잖아. 기억나나? 자, 주상절리. 자, 이렇습니다. 자, 네 번째로 부정합. 자, 부정합 같은 경우에 부정합, 정합이 아니다 그 말이야. 원래 정합이 뭐냐면 연속적으로 쌓인 관계를 정합이라고 합니다. 자, 봐봐. 여기 있고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이고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끊김이 없이 연속적으로 쌓인 관계를 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정합이란 말은 아니 불자. 자, 그 말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지면 밖으로 줄게요. 원래 여러분 퇴적되는 곳이 물 속일까 물 밖일까? 주로 물 속에서 퇴적이 잘 이루어집니다. 물 밖에서는 여러 가지 풍화 침식이 잘 받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물 속은 잘 보호를 받고 거의 대부분 현재 퇴적이 잘 이루어져. 자, 그러면 원래 물 속에서 퇴적이 잘 이루어지다가 이게 만약에 물 밖으로 나오면 이제 비바람 맞으면서 풍화 침식이 일어나겠죠? 깎여 나오고 계속 이래 된다는 거지. 근데 다시 얘가 물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새롭게 쌓이겠죠? 그 위에 새로운 애가 쌓이게 될 건데 그러면 공간적으로는 바로 붙어 있지만 둘 간에는 엄청난 큰 시간 차이를 가지잖아, 맞지? 이런 관계를 부정합이라 하는 거야. 연속적으로 쌓이면 정합, 아니면 부정합. 자, 일단 내용. 그래서 부정합 면을 경계로 위아래층 사이에 큰 시간 간격을 가지는 걸 부정합이라고 한다. 자, 부정합의 반대가 정합. 정합은 연속적으로 쌓인 관계를 말합니다. 자, 한번 볼게. 자, 형성 과정. 자, 제일 처음. 자, 퇴적이 이루어질 건데 주로 퇴적이 이루어지는 곳은 물속, 물밖? 물속. 자, 퇴적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현재 물속에서. 퇴적은 물속에서. 근데 만약에 얘가 자, 여기가 수면이라면 물 밖으로 올라올 거야. 참고로 수직으로 올라오는 걸 뭐라 불렀죠? 윤기. 그렇지. 얘가 지금 시간 지나서 윤기가 됐어. 그러면 시간 지나면 풍화침식 받겠죠? 그래서 시간 지나면 풍화침식 계속 받을 거야. 받아서 없어진 거지. 자, 이거 다시 침식은 물속, 물밖? 물밖. 물론 물 밖에도 퇴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식이 더 우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침식이 된다 그 말이야. 자, 근데 또 시간 지나서 다시 얘가 침강,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물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새롭게 이제 쌓일 수가 있어 없어? 있겠죠? 이제 퇴적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바로 붙어 있지만 둘 간에는 큰 시간 간격 차이를 가진다. 이게 바로 부정합이고 부정합 면이 되는 거지. 됐지? 이렇게 해서 부정합 만드는 거야. 자, 그런데 자, 하나만 더. 지금 이 과정에서 부정합 하나 만들었잖아, 맞지? 지금 부정합을 가지고 있는 이 지층은 물 속에 있습니까? 물 밖에 있습니까? 물 속에 있죠? 근데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층을 막 뜯어온 다음에 여기 부정합 있네. 이렇게 확인합니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따지는 것은 다 지표에 드러나 있는 지층들을 비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에는 다 이런 모습들이야.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층의 모습이다라고 제시해 주는데 그 단면을 보게 되면 지표가 드러나 있고 여기에 뭐 나무 모습이 있는 이런 그림들을 줘.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이놈은 물속이야, 물 밖이야? 물 밖에 나와 있다 그 말이지. 마지막에 윤기가 된 모습이다 그 말이지. 그러면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윤기는 몇 번? 잠깐만. 이거 빼고 그냥 부정합 자체 만들어질 때는 한 번이잖아, 맞지? 근데 그림이 이렇게 제시됐다면 윤기는 몇 번? 두 번. 이걸 물어봐. 그래서 뭐라 묻냐면 최소 윤기 횟수라고 물어. 왜냐하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부정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두 번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소 윤기 횟수는 부정합수 플러스 1이 됩니다. 만약에 부정합이 두 개라면 윤기 몇 번? 세 번 되겠죠? 왜냐하면 부정합 한 개 만들 때마다 한 번씩 있잖아, 맞지? 그런데 마지막 플러스 1로 무조건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플러스 1. 자, 침강은 몇 번 했죠? 침강은 플러스 1이지. 침강은 한 번이죠? 다 지표에 드러나더라도 침강 한 번이지. 그래서 침강 같은 경우에는 부정합수와 동일합니다. 윤기는 플러스 1이고 침강은 동일하고. 가끔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윤기 두 번. 어쨌거나 부정합 수에 대해서 플러스 1 마지막 한 번 더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침강은 어쨌거나 부정합수와 동일하다. 자, 요건 뭐냐면 기저여감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뭐 다음 주에도 비가 오고 할 건데 이런 거야. 자, 원래 지층이 물 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왔어. 그러면 풍화침식 일어나겠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풍화침식이 일어나면서 막 깎여 나갈 거야. 그런데 작은 입자들 예를 들어 비가 막 내리고 막 현재 흘러갈 거야. 그러면 작은 입자들 모래나 흙 같은 거는 물과 함께 막 흘러내려갈 수 있겠지. 근데 그 속에 박혀 있던 자갈들은 돌들은 쉽게 이동합니까? 안 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운동장에 비 오고 난 뒤에 박혀 있던 자갈들이 막 드러나 있는 모습들 본 적 있나? 본 적이 없구나 보니까. 하늘도 보고 땅 좀 보고 해. 자, 어쨌거나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쉽게 못하니까 이게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게 물속 그대로 가게 되면 다시 그 위에 쌓이게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부정한 면에 그 위에 이런 자갈들이 남게 된다는 거지. 바로 밑에 있는 기반함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 이걸 뭐라 부르냐면 기저여감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상에서, 자, 이 그림에서 현재 깎여 나간 모습을 굴곡지게 표현했고, 그리고 위에 자갈들이 남아있죠? 우리가 자갈 포함한 퇴적감을 여감이라 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기저여감이라 부릅니다. 됐나? 그리고 봐봐. 여기 플러스 표시, 그대로 플러스 표시 있지? 자, 여기 3, 점 찍힌 것 위에 떨어져 나온 자갈들도 점 찍혀 있죠? 바로 밑에 놈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애들이다. 그 말이지. 이건 기억하셔야 돼. 자, 모든 부정합이 기저여감이 있을까? 없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있다면 이거는 부정합이란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저여감이 있다는 것. 자, 그러면 부정한 면을 경계로 아주 시간이 확 바뀐 거잖아, 맞지? 이게 물속 들어갔다, 자, 물속에 있다 물 밖으로 나왔다가 깎이고 다시 물속 들어서 위에 새로 쌓인 거잖아. 실제로 아주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둘 간에는 아주 큰 시간 간격을 가집니다. 그러면 대규모의 지각 변동 생겼을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래서 지질 구조와 산출되는 화석, 화석이란 말은 생물이 바뀌었다 그 말이잖아. 시대가 바뀐 거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말했던 기저여감, 부정한 면 위에 기저여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저여감이 있다면 이거는 부정함. 자, 그 기저여감은 아까 자갈 포함하고 있는 여감들. 자, 이거 그림은 그릴 필요 없이 부정한 면이 있다면 위에 있는 이 자갈들을 우리가 기저여감이라고 한다. 됐지? 자, 부정합의 종류. 자, 부정합 끝입니다. 부정합의 종류.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평행 부정합. 쉽습니다.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층과 아래층이 서로 나란한 것, 평행한 것. 근데 여러분들 나란하다, 평행하다 뭘 보고 할 수 있죠? 뭐 지층이 뻗어 있는 모습 볼 거잖아, 맞지? 특히 지층과 지층 사이의 경계선을 뭐라 불렀지? 측리. 그렇지. 측리를 보면 되는 거지. 그게 선이니까. 자, 그래서 자, 부정한 면이 뭐 직선이든 굴곡져 있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부정한 면이 어떤 모습이든 위와 아래가 서로 나란한 것. 위와 아래가 나란한지 여부는 측리를 보면 된다. 측리가 서로 나란하면 평행부정합. 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뭐다? 기울어진 것 경사부정합이랍니다. 자, 그러면 평행부정합이 되려면 기울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어떻게 돼? 물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물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갈 때 그대로 수직으로 그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물 속에도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이게 물 밖으로 나오면 땅이 되는 거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무슨 운동이라 했지? 기억나나? 물 밖으로 나오면 육지를 만들잖아. 조륙 운동.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자, 그래서 일단 평행 부정합이 되려면 수직으로 그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자 조륙 운동일 때 잘 됩니다. 조륙 운동은 올라가는 것 융기, 내려가는 건 침강. 수직 운동을 말하지. 뭐 상세히 묻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제시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경사부정합. 경사져 있다. 일단 정의 한번 적을까? 자, 이거 땡땡 합시다. 땡땡. 자, 제일 마지막 건 씁시다. 땡땡하고. 자,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지층이 땡땡. 자, 경사를 이루는 부정합. 경사를 가지고 있다. 같습니다. 문장 같아. 땡땡 합시다. 자, 이렇게 경사져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부정한 면, 자, 부정한 면이 있고 위와 아래가 서로 경사져 있는 것. 역시 측리를 가지고 보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간혹 자, 봐. 자, 부정합이 있고 아래층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 경사, 평행, 경사 부정어 맞습니까? 이 경우 경사 부정어 맞습니까? 밑에 막 습곡돼 있어. 저 그림은 요 일부만 가져온 거잖아.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어쨌거나 위와 아래가 나란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됩니까? 자, 위에 평행 부정합처럼 굴곡이 없어야 돼. 위아래가. 됐나? 그러면 밑에 습곡이 심하게 이루어졌다면 저다 경사부정합이지. 서로 나란하지 않은 거지. 됐지?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가 이렇게 휘려면 기울어지려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지각 변동 중에 바로 습곡을 말하는 거지. 자, 습곡은 주로 어느 경계에서 무슨 힘이었죠? 습곡은? 습곡은? 발산? 습곡. 습곡. 그 수렴 경계. 횡압력이었죠. 맞나? 횡압력이었지? 수렴 경계.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수렴 경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만나서 휘어지면 습곡. 그래서 습곡 산맥을 만들지. 산맥을 만드는 것, 산을 만드는 운동을 조산 운동을 했죠. 자, 그래서 이쪽은 대부분 조산 운동과 관련됩니다. 자, 조산 운동은 습곡 산맥을 형성하는 걸 말하는데 자, 이거는 무슨 경계와? 수렴형 경계. 자, 얘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판들이 수평 운동하다가 부딪혀서 수렴해서 휘어지게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수렴 경계와 관련이 있더라. 자, 세 번째, 수평 운동. 참 여기서 수평 운동이란 것은 누구의 운동들이죠? 그렇지, 판. 이건 판 운동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자, 난정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정압. 자, 난자가 현수야. 난자가 뭘까? 무슨 난자? 난자요. 자, 여기서 난자는 뭐냐면 어려울 난자입니다. 자, 뭐냐면 일단 적고할까? 적고할게. 설명할게. 자, 이겁니다. 자, 위에 난저감 말고 위에 평행과 경사. 평행하다, 경사져 있다. 이런 위에 층리가 있으면 이 층리 가지고 비교했잖아, 맞지? 그래서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층과 아래층의 층리 가지고 비교했는데 난정합이란 말은 어려울 난자.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참고로 자, 층리란 것은 우리 원래 암석의 종류는 세 가지. 태저감, 변성암, 화성암. 이 세 가지였어. 근데 층리는 어디에만 있는 거죠? 퇴저감에만 있는 거지. 만약 층리가 없다면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자, 부정합이란 것은 밑에 있는 게 깎이고 그 위에 새롭게 쌓인 거지. 그러면 위에 있는 놈은 무조건 100% 퇴저감일 수밖에 없지. 근데 아래층이 심성암, 이건 화성암이죠? 화성암이지? 변성암. 자, 둘 다 층리 있다, 없다? 층리 없지? 층리가 없는데 나란한지 기울어졌는데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 그걸 말한 겁니다. 자, 심성암은 좀 이따 하겠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뚫고 들어간 걸 관입이라 그래. 관입. 자, 그러면 여기에 부정한 면이 있는데 위에는 층리가 있지만 밑에는 층리가 없다. 참고로 심성암, 화성암, 변성암은 층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란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게 경사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원래 밑에 있는 애가 기울어진 건지 아니면 평행하게 현재 원래 상태 그대로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관입. 자, 관자가 뚫을 관자 들어갈 입자. 아까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고온의 마그마가 땅속에서 전면 솟구쳐 올라갈 때 어제 기존에 있던 암석이나 지층들을 뚫고 들어가는 걸 관입이라고 합니다. 뚫을 관자, 들어갈 입자. 자, 그러면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그대로 굳어버리겠죠.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입암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만 더. 자, 뚫고 들어간 놈이 나이 많을까? 아니면 뚫림을 당한 놈이 나이 많을까? 당한 놈이겠죠? 벌써 걔는 벌써 원래 만들어져서 이미 있던 놈이잖아, 맞지? 그렇게 나이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층에 지금 뚫고 들어왔다. 근데 이 마그마는 아주 고온이잖아, 맞지? 그래서 주변에 닿아 있는 영역들이 현재 변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성이 되는 경우. 그러면 변성이 되었단 말은, 만약 변성 부분을 제시해 줬단 말은, 아, 이거 관입이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자, 6번째 마지막 내용, 포획입니다. 포획. 포획이란 말은 둘러싸서 잡는 걸 말하잖아, 맞지? 자, 일단 정의를 한번 써볼게. 이런 거. 좀 내용이 많지? 자, 이 내용. 자, 포획. 자, 포획은 둘러싼다 이 말인데 이런 거야. 마그마가 뚫고 올라올 때 기존에 있던 암석들, 물론 고온 마그마에 의해서 녹아서 녹혀가지고 뚫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강력하게 솟구쳐 올라오는 이들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을 거야. 그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깨져가지고 그 파편이 마그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들어간 애들 일부 녹는 애들도 있겠지만 안 녹고 살아남는 애들도 있겠지. 그래서 안 녹고 함께 굳어버리면 이걸 포획암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굳는 것을, 굳어진 것을 포획암이라고 한다. 자, 지금 여기 자,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 그림에 마그마가 올라와서 기존에 있던 이 벽돌 모양 있던 애들 충격받아가지고 깨져가지고 깨진 파편이 마그마 속에 들어가서 함께 굳어버린 거지. 그래서 포획암을 이 포라고만 표현한다면 이게 포획암들이 되는 거지. 포획된 애들, 주변에 둘러싸여진 애들. 자, 그럼 여러분들 포획암하고 주변 암석 누가 더 나이 많죠? 자, 포획암이 있고 주변 암석이 있어. 누가 더 나이가 많아? 포획암이겠지. 왜냐면 포획암은 기존에 원래 있던 암석은 이미 벌써 있던 애들이잖아. 있던 애들이 마그마 뚫고 들어와서 마그마 속으로 들어갔잖아, 맞지? 그러면 주변에 굳어 있는 애들이라는 것은 바로 마그마가 굳은 거잖아. 이해됐나? 그래서 주변 포획암의 주변보다는 이 포획암이 기존에 있던 놈이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이거 포획암. 자,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한번 내용만 확인할게. 자, 마그마 속의 멘틀 물질, 자, 포획된 후에 분출되면 어쨌거나 현재 육지로 지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멘틀 물질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도 합니다. 이 말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멘틀 물질을 직접 채취할 수 있습니까? 멘틀 있는 물질. 원래 지각, 멘틀, 외핵 네 개잖아. 지금까지 땅을 판 게 얼마쯤 된다 그랬지? 10kg, 11kg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지각 뚫을 정도지 밑에 있는 멘틀까지 가기 어렵잖아. 그런데 우리가 뭐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지만 실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 그래서 땅을 파기 어려우니까 마그마가 올라올 때 멘틀에 있는 암석들을 깨서 그게 포획돼서 들어왔어. 근데 마그마 그대로 분출되게 되면 그 멘틀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게 될 거잖아. 그렇게 멘틀 성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이거는 그냥 확인만 합시다. 밑에 있는 건 적지 말고 확인만 할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이 그림 모습은 비슷하죠.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금 부정합이 있지. 이게 뭐 분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출되고 그 위가 깎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입한 다음에 관입된 애들까지 다 깎인 게 될 수도 있고. 됐나? 그 차이고. 근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관입해서 아직 이게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 맞지? 깎여 나가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뭘 가지고 할 수 있냐면 변성된 부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위나 안에나 그 주변이 다 변성되어 있잖아, 맞지? 그 말은 얘가 관입해서 주변 애들을 변성시켰단 말이고. 이 그림이 있습니다, 맞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변성된 부분이 어디만 있죠? 얘는 변성된 부분이 아래쪽만 빗금쳐 있잖아, 맞지? 그래서 위쪽이 깎여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두 개가 차이가 나게 되죠.